7인의 탈출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단언해도 무방합니다. 바로 문영남, 임상원과 더불어 이른바 한국 막장 드라마의 트롤카라고 할 수 있는 김순옥 작가의 신작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펜트하우스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려 3번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터라 이번엔 또 어떤 막장 드라마를 갖고 나올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째 반응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최고 시청률이라고 해봐야 7%를 넘는 게 고작이었고 대부분 5에서 6%를 전전하면서 자그마치 460억이라는 제작비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가히 극악의 가성비를 기록한 셈입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호사스러운 결과로 남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즌2에 해당하는 7인의 부활은 더 망했거든요. 7인의 탈출이 10%를 넘기는데 실패했다면 7인의 부활은 현재 5%도 불가능한 목표로 보일 지경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한 번씩 부침을 겪는다지만 7인의 부활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막장 드라마에서 필수적인 3가지 요소는 악랄한 캐릭터, 빠른 속도, 그리고 막장 그 자체인 자극입니다. 이 셋 중에서도 뒤에 2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빨라야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자극의 종류와 양도 많아지니까요. 그 덕분에 악랄한 캐릭터는 자연스레 갈수록 더 악랄하게 변모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탈출과 부활도 여기에 몰빵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관객을 몰아붙이는데 매진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실패입니다.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2편의 드라마가 연이어 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로지 빠른 속도와 온갖 자극에만 매달린 채 나머지는 내다버렸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개연성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연성을 갖추려면 보통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특정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다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게 성립돼야 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수학공식처럼 형식적인 성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관객의 수용과 납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탈출과 부활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걸 완전히 무시해서 인과관계 중 인과만 있고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분명 원인과 결과는 있으나 둘 사이에 놓여야 할 과정은 습관적으로 대충 뭉개거나 얼버무리거나 아예 생략합니다. 전작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시작했을 부활도 다름 아닌 이것 때문에 1화에서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탈출에서는 막장 드라마답게 도저히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짓을 자신의 딸에게 서슴없이 저질렀던 금라이가 부활에서는 난데없이 지극한 모성애를 보이고 반성까지 하면서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아니, 진짜 진지하게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금라이의 돌변에도 인과는 있긴 합니다. 딸이 죽는 순간에서까지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영상을 우연히 본 게 원인으로 작용해 개갑천선을 도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건데 탈출을 봤던 시청자라면 도통 수용과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미 금라이의 막장이란 막장은 다 봤다는 게 배착입니다. 워낙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많이 해서 짐승보다 못했던 인간이 기껏해야 영상 하나를 보자마자 변한다? 심지어 그럴 기미라고는 없던 캐릭터가 부활의 1화에서 곧장 달라진다는 건 연쇄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한 달 살고 나왔더니 순한 양이 됐다는 개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금라이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역시나 오직 빠른 속도와 자극에 매몰된 막장 드라마가 그런데 시간을 할애할 리는 만무하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탈출과 부활은 매번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흉내만 내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금라이의 변신은 매우 드물 정도의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장장 7분 30초가 넘도록 금라이의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으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만 반대로 보면 공을 들인 게 이 정도에 불과하니 나머지의 개연성은 어떨지 짐작이 가시고도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송된 11화에서는 다같이 힘을 합해 싸우자고 한 목소리를 내놓고는 15분 후에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또 15분 후에 재차 마음을 바꾸고 합류합니다. 그 사이에도 PPL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주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강조하고 정리하자면 7인의 탈출과 7인의 부활은 1+1은 2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개연성만 확보하면, 아니 개연성이랍시고 일단 흉내만 내면 다른 건 다 무시해도 괜찮으니 빠른 속도로 자극의 종류와 양만 잔뜩 늘리는데 혈안인 드라마입니다. 왜 1+1이 2가 되는지와 같은 질문 따위는 허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 외우라고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처럼 시청자의 수용과 납득에는 관심이 없죠. 드라마 전체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이라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으나 딱 한 가지만은 지적하고 싶은데 김순옥 작가가 원래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건지 젊은 세대를 노린 건지 몰라도 요즘 IT 분야를 종종 소재로 쓰곤 합니다. 크리에이터라 명목으로 참여했던 판도라 조작된 학원도 그랬고
탈출과 부활도 그렇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쪽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소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에서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채택할 실종액을 두고 경쟁하다가 다른 회사에 밀릴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자사 앱이 가진 효용성을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납치, 저작극을 벌입니다. 이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하자 너도 나도 앱에 가입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참 가관입니다. 드라마 속 뉴스에 따르면 반나절 만에 무사히 아이를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앱에 가입하려면 지문과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오고 얼굴 등록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얼굴 등록으로 그렇게 빨리 찾는다는 건 납치범이 아이의 손을 잡고 CCTV가 지천에 깔린 길거리를 활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GPS가 있다면야 가능할 수는 있어도 막상 납치됐던 아이를 보면 손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에 GPS를 심었는지 어떤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데다가 정작 이 앱에 무슨 기능을 통해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문을 넘어서 유전자 정보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부도 아닌 일개 기업에게 넘겨준다?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10중 8구 이쯤에서 아마 피곤하게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드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게 틀림없어 답을 드리자면 믿거나 말거나 의외로 전 그렇게까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놈은 아닙니다. 설사 그런 놈이 맞다고 해도 굳이 요목조목 따지는 걸 즐기지도 않고 외부에 일일이 다 토로하는 건 더더욱 불필요합니다.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제발 기본은 지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칠 만에 또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서 자동차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 보면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나잖아요. 이런 짓은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조사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작품을 위해 제멋대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일 뿐입니다. 저야 뭐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라 자격이나 의무 따위는 없더라도 이렇게 소재를 막무가내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좌시한다면 일말의 발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장 드라마에 한해서는 모든 것에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은 지키도록 노력해보아요.